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좌파 3인의 토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노무현을 말한다. 유시민, 양정철, 김어준이 사회를 봤는데 김어준이 양정철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누가 더 고집이 세냐? 양정철의 답변입니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더 고집이 세다. 노무현 대통령은 외강 내유형, 그러니까 겉으로는 강하고 안으로는 섬세하고 여린데, 문재인은 외유 내강형, 겉으로는 섬세하고 여린데 안으로 강하고 단단하다. 그리고 안에 불이 있다. 파이어.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양정철의 이 증언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가슴속에 불이 있다. 파이어. 무슨 불이냐?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내가 매진해서 내 한 몸 불살라서 이 나라를 선진국에서도 앞장서는 대열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미래를 위한 어떤 먹거리와 이 부강한 이 발전된 나라를 만들어 놓겠다라는 불이냐? 아니면 자신의 가슴속에 원한을 남겨놓았던 그런 대상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불이냐? 문제는 후자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 나라에게 불길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불길한 증언이라고 제목을 달았는가? 이런 식의 더군다나 문재인은 훨씬 노무현보다 고집이 훨씬 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력 없는 지도자가 고집이 세면 조직이나 나라는 커다랗게 후퇴하거나 추락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망하게 됩니다. 고집이 센 지도자가 안에 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끊임없이 불을 지필 것이며 끊임없이 불로 태워버릴 것이며 국가는 그 화재에서 무엇이 남겠습니까? 노무현은 나름대로 자신이 예를 들자면 반미주의적 세계관, 친공주의적 세계관, 그리고 이 사회를 10대 90으로 나누는 계급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통치를 할 때는 아주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자신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포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노무현이 그런 일종의 자기 노선 변경을 한 사례와 문재인이 아주 불길하고 또 국가에 비극적으로 자기 노선을 고집하는 사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노무현의 1번 한미 FTA. 그는 반미 좀 하면 어때? 자,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 때 효순 미선양 사건 때 반미 감정을 극도로 부추기고 선동을 해서 대통령이 되는 데에 커다란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반미 좀 하면 어때? 이런 얘기도 정치인 시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반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 그리고 미국 본토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었던 노무현. 일종의 미국 문맹, 미맹주의자 노무현. 그런 노무현이 임기 말기에 한미 FTA가 한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을 하고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여러 전문가들, 참모들 또는 언론 이런 지적을 듣고 과감하게 자기 생각을 바꿨습니다. 한미 FTA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한 한미 FTA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정세균, 정동영,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이런 작고 좁은 머리의 소유자들이 나중에 민주당의 지도부가 돼서 한미 FTA를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이번 이라크 파병, 그렇게 반미주의자 노무현이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봉하마을의 추도식에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일으킨 이라크 침공전쟁 제2 중동전, 이 전쟁에서 이것은 사실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전쟁이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우방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그때 비록 전투부대는 아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부대를 파병한 것에 대해서 이 부시 대통령은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도식에 참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 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반발하고 더군다나 이 중국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이 문제에 더군다나 강정마을 제주의 이른바 어설픈 평화주의자들, 무슨 제주가 평화의 섬이 돼야 된다고 헛소리를 해야 되는 바람이 잔뜩 든 이상한 평화주의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라는 걸 통해서 강정마을을 해군기지의 대상지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4번 대연정 제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대연정을 제의를 했습니다. 느닷없는 것이고 터무니없는 것이고 논리도 안 맞는 것이지만 제가 왜 사례 중에 하나 넣었냐면 죽어도 권력을 나누지 못하겠다는 생각에서 조금 바뀌어서 물론 자기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자신의 통치 환경이 매우 험악하게 바뀐 이유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저런 대연정 같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 물론 많은 사람들은 환상이요, 동화요, 망상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저도 그런 비판자이지만 제가 보는 것은 어쨌거나 사고의 사고의 유연성이, 사고의 틀이 저런 식으로 스위치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박근혜 당시 대표가 그래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문재인의 극한 고집이 가져올 나라의 비극과 고통. 1번 보복수사. 양정철의 증언에 따르면 문재인은 정치인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를 프린트한 것을 이렇게 접어서 지갑에 수년 동안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문재인의 보복수사. 2번 친북 찬양과 각종 선동. 제가 어저께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광우병과 5.18과 그리고 세월호, 문재인과 좌파의 3대 선동. 이 선동은 시간이 갈수록 완전히 이 왕고집, 문재인의 이 왕고집 DNA에 얽혀서 더욱더 확대 강화될 것입니다. 친북 찬양. 아무리 북한이 오지랖이라고 모욕을 주고 중재자 노릇 하지 말고 당사자나 열심히 해라라고 북한이 야유를 퍼부어도 끊임없이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은에게 퍼주기를 계속합니다. 3번 소득수도 정상과 4번 탈원전. 이것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채무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GDP의 40% 선. 이 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근거가 있느냐. 최근의 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세금이 좀 더 거치니까 완전히 내년에는 예산이 500조를 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추경이라든가 또는 저 예산의 확대, 앞으로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정부가 차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되고 40%, GDP의 40%로 유지되어 오던 국가 채무 마지노선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허물어질 것입니다. 탈원전. 저는 정말이지 이 탈원전 정책에 관한 문재인의 고집이 정말이지 발현된다면 한국의 정말이지 미래 산업뿐만 아니라 현재 원자력 생태 산업에 대한 이 커다란 비극적인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불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어떻게 쓴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재를 동원하고 정책을 바꾸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잘 살게 하겠다라는 그런 대통령의 불같은 열정, 그런 종류의 파이어가 아니라 그저 자기가 수첩속에 꼭꼭 접어서 챙겨 다니던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 그 유서와 연결된 보복의 대상들을 불태워버리겠다고 하는 그 불, 파이어. 자신이 대통령 선거 전에 촛불 집회에서 얘기했던 썩은 보수를 불태워버리자라고 했던 방화선동. 양정철의 증언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마음속에 있는 것에 대한 양정철의 증언이야말로 국가에게 대단히 불길한 증언입니다. 감사합니다.